교도관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면 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끌어내니까 이 강제 인치인 거죠. 소송이 휘말릴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검에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면 인치라니까요. 인치.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거는 소송 전에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당국은 특검에 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특검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교정당국의 네. 교도관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냐.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개인적인 어떤 복잡한 어떤 송사에 휘말리기 싫다라는 감정은 알겠으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얼마든지 기소는 이루어질 겁니다. 충분히. 특검에서는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에 나가서 사법부를 상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과연 모든 국민들의 법의 평등에 맞냐 이러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환이 돼서 나가더라도 진술조서에 이 조서는 내가 진술한 것이다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의 무한한 기싸움의 지금 형태이지. 네. 출석 불응 윤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강제 구인마저도 불발됐다. 왜?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2차 시도 다시 한번 또 부른다라는 거죠. 네. 어제 상황 시간대별로 같이 좀 볼까요? 먼저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특검이 그럼 3시 30분까지 지금부터 1시간 30분 뒤에 서울고검 우리 조사실로 데려다 놓으세요. 강제 구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럼 내일 오후 2시, 오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조사실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조사받으러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의 소환, 또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얼마든지 기소는 이루어질 겁니다. 충분히. 특검에서는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에 나가서 사법부를 상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과연 모든 국민들의 법의 평등에 맞냐 이러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환이 돼서 나가더라도 진술조서에 이 조서는 내가 진술한 것이다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의 무한한 기싸움의 지금 형태이지 네. 어떤 각자가 어떤 누가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측의 무리한 구인이 아닌 이상은 소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오후 2시에도 아마도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설혹 온다고 한들 본인이 입을 안 열고 그리고 최종 이거 내가 한 진술 맞아요라고 사인 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사안 아니냐. 데리고 물리적으로 몸만 끌고 온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거는 신경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강제 인치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막 끌고 데리고 오는 거를 강제 인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수용실에서 앉아서 안 나가요 하면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인치라는 게 이제 사람 인자가 아니라 끌어낼 인자를 쓰는 거라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를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피의자에게 있는 권리는 진술 거부권만 존재합니다.
그게 방어권입니다. 권이라고 붙었죠. 근데 이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통해서 사실상 끌어내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네. 사실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버렸다. 그 재직 시절에 법치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 특검을 해본 사람이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용실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국민이 보는데 이렇게 버틴다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본인의 전직 대통령의 자존심조차도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특검에서 아마 3번째 지금 소환명령을 내렸고 수용실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못 볼 거로 봐야 됩니다. 수갑이나 포승줄에 묶여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해주지 말고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 법 앞에 평등한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대한민국의 특검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강제 인치, 수갑이나 포승줄 이런 걸 써서라도 강제적으로 좀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 억지로 못 끌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정당국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교정당국 입장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 교도관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면 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끌어내니까 이 강제 인치인 거죠. 소송에 휘말릴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 대변인님. 네. 사실 이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당국이야 어떤 소송 전에 귀찮음을 뭐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검에 있어서 형사 소송 절차에 따르면 인치라니까요. 인치.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거는 소송 전에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당국은 특검에 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특검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교정 당국의 네. 교도관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냐?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개인적인 어떤 복잡한 어떤 송사에 휘말리기 싫다라는 감정은 알겠으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자 윤석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민폐잖아요. 장성들, 국무위원들부터 다 범법자를 만들고 이제는 마지막에 조사를 받는데 교정당국에 그 사람들까지 소송에 휘말리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걸어 나와서 특검에 가서 지금 좀 덥잖아요. 수용소가 더워요. 그럼 나와서 에어컨이 특검 없다 그러죠. 에어컨 없으니까 특검에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조사를 받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 가서 거기에서 진술을 하시면 그게 절차 아닙니까? 참 못 볼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